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토요일 날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에요. 아, 그러셨군요. 네. 좀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보시니까? 네, 지금 역대 재보선 투표율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또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투표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저희 당 후보에게 늘 유리했다, 크게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도 그런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 모두 크게 이긴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요. 예. 중도 성향이면서 총선이나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선거 직전이나 초반에 LH 초기 사태로 정부와 여당에게 상당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런 후보들로서는 수도 서울과 제2도시의 수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져서 결국 박영선, 김영춘 후보 지지로 돌아선 중도 성향의 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 김영춘 후보로 이렇게 회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이 당 후보들이 크게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토요일과 일요일 유세 현장 같이 하셨을 텐데요. 네. 직접 시민들과 만나보셨을 테고요. 그 네. 현장에서 뭐 민심은 어땠습니까? 느끼시기에?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 잘못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서울과 부산 시정을 또다시 맡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특히 그 후보들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이 오세훈, 박영준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희 당의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의 장점, 특히 장관 시절 여러 가지 업적과 성과를 보인 그런 능력을 발휘한 점, 또 자기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된 도덕성 면에서도 앞선다. 이런 측면에서 당보다는 후보를 보고 찍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날이 갈수록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이렇게 가면 결국은 1% 피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피말리는 1% 싸움으로 할 것 같다. 예. 박영선 후보가 주말에 공약 더 또 내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여성 부시장 그리고 디지털 부시장도 도입하겠다. 이건 뭐 일단 그 타이틀만 봐서는 여성 그리고 젊은 세대를 뭐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대단히 참신하게 생각을 했고요. 서울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보장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또 2011년도에 무상급식 논쟁도 있었지만 보육이라든지 돌봄 이런 분야에서 아이를 위한 행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과거에는 여성 국장이 담당하던 역할을 이제는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리면 시정 전반에 여성 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디지털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의 시대에 혁신을 선도하지 않으면 도태되죠. 그런 면에서 서울을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자는 선구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현장 민심 여쭤봤는데, 특히 어떻습니까? 이른바 2030 세대. 이 젊은 층들 민심이 어떤 것 같습니까? 2030 세대는 가장 정의감에 민감하죠. 이런 젊은 유권자들이 거짓말 의혹에 휩싸인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게 크게 실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 여당에도 실망하지만 거짓말하는 후보에게 더 큰 실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유권자들도 이런 면에서 저희 당 후보의 도덕성이나 또 능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지금 뭐 오세훈 후보 거짓말 의혹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다 뭐 2005년도 그때 뭐 식당 주인이 뭐 봤다, 뭐 증언.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후보는 뭐 사실무근이다, 혹세무민이다 이렇게 좀 뭐 일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다른 증거나 증인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증거나 증인 예. 또 보도 이런 것만 봐도 오세훈 후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혹이 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도 문제지만 특히 오세훈 후보의 자세, 모로세, 말 바꾸기 이런 그 태도가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당선되면 유야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그런 정도입니다. 그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은 따지면서 정작 서울시장 후보 본인의 부동산 특혜 보상 의혹은 정치 공세라고 한다면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가장 큰 잘못은 거짓말입니다. 예. 박형준 후보가 과거 TV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일말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이 말씀은 박형준 후보 자신이나 오세훈 후보 스스로에게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혹시 그 식당 주인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소식? 글쎄요, 뭐, 그건 아직까지.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여당 쪽에서 너무 네거티브한 뭐 어떤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박 후보가 이제 토론회 등에서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법적인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나 박영준 후보에 대해서 저희 당이나 시민단체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후보 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의혹이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네. 또 국정원 사찰했는지 안 했는지 재산 누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자녀의 대학의 입시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권자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검증이라는 문제를 네거티브라는 말로 이렇게 오히려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보고요. 특히 오세훈 후보가 지난주에 한 방송사 TV 토론회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증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 초반에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오만해진 거 아니냐,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 정말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실에 기초한 정말 거짓말만큼은 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 말 바꾸기나 오르세로 일관했다면은 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성준 선거대책위 전략본부장이요. 그 중대결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퇴 얘기까지도 한때 나왔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중대결심이 뭡니까? 진성준 의원이 이제 말씀을 한 것이고요. 뭐 후보 사퇴는 아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을 했고 박영순 후보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그 셀프 보상 이런 의혹 문제로 박 후보가 사퇴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오히려 이 사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오세훈 후보야말로 사퇴왕이죠. 서울시장 시절 무책임하게 임기 중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또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내곡동 땅 청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 사퇴를 스스로 언급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야말로 사퇴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 보궐선거도 좀 여쭤볼게요. 그 사전투표율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역대 재보선에서는 제일 높긴 한데 부산은 좀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예, 원래 부산이 서울보다 조금 낮습니다. 예. 그쪽 부산도 지방선거보다는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죠. 어떻습니까? 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 쪽은? 네,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유권자들도 선거 초반에는 정부 여당의 LH 투기 사태 등으로 실망을 했다가 본격적인 후보 검증이 시작되면서 박영준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올 정도로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준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졌고요. 예. 이런 박영준 후보에 대한 실망감들이 상대적으로 김영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반듯한 해수부 장관을 지낸 경험과 또 능력, 특히 가덕신공항 특별법 성사에 큰 역할을 했던 김영춘 후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상당히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선거 끝까지 보면은 정말 부산은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투표장에 나왔던데. 예. 글쎄요. 정치하려고 맹물 없이 검찰총장을 중도에 사퇴한 분의 투표 별 관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